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되새기는 동안 본 수업은 시작할게요.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 선형 수면파의 기초라는 건데 책은 다 구한 걸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번 주 수요일 날 얘기했었잖아요. 2장 나갈 때는 책 보고 나간다고. 여기 이제 2-1은 선형 수면파의 기초라는 내용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용어가 선형, 그 다음에 수면파, 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수면파는 당연히 수면의 파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물 표면이 찰랑찰랑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수면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리니어라고 쓰는데 파란색으로 하자. 리니어라고 하고 아마 선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공대니까 꽤 많이 수업에선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그 함수나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아니면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선형이라는 건. 이제 반대말은 비선형이라는 게 있고 넌 리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조파저항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수면의 파동이라는 수면파 현상에 대해 다룰 건데 그 수면파 현상이 많이 복잡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다루기 쉽게 간소화를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부분 다 쳐내고 그렇게 해낸 결과를 우리가 선형화라고 하거든요. 그 선형화를 거친 수면파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말이 지금 정확히 정의는 안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뭔가 좀 다루기 쉬운 그런 느낌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 개 중에 배운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채팅창에 아무 말이 없네. 뭐 별로 그렇게 참여도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우질 않아서 쓸 말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썩 참여율이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앞으로 출석은 수업 중간에 딱 1분씩 재가면서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우선 그래서 선형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영어로 리니어하게 만든다고 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냥 속이 뭔지 몰라요. 뭐 사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함수일 수도 있어요. 더하기일 수도 있고 뭐 제곱일 수도 있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x1에 대해서 y1이 나온다는 거는 뭐 하나 알고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x2가 있을 때 y2가 나오나? 뭐 그런 쌍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의 데이터 쌍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셋 다 안 배웠다고? 알았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y1 더하기 y2는 이건 당연하죠. x1 집어넣으면 y1 나올 거고 x2 집어넣으면 y2 나오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하면 더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얘는 성립이 되나? 성립이 되겠어요? 어떤 함수는 성립이 되고 어떤 함수는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나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우리는 얘가 맞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대로 써줄게요. 성립 안 하죠. 뭐 어떤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모든 임의의 x1, x2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가 있나? 지우고 할까요? 구분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fx는 3x라고 칩시다. 네. 3x 더하기 4라고 할게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여기에다 3x1 집어넣고 뭐 등등을 했을 때 이거 각각 풀면은 3x1 더하기 3x2 더하기 8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x1, x2가 한 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 괄호 열고 x1 더하기 x2겠죠? 더하기 4. 둘이 같아요? 뭔가 조금 다르죠? 네. 괜히 빨간색으로 썼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3x라고 해볼게요. 3x면 더하기 8이 없잖아요. 얘는 더하기 4가 없을 거고. 둘이 같아요? 같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을 해요. 아래 식을. 그 다음에 위의 식은 만족을 안 하는 거 직접 보였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은 되고 어떤 함수들은 안 돼요. 잘 안 지워지네. 큰일이다. 더 안 지워지네. 빨간색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는 이걸 만족을 하고요. 어떤 함수는 저걸 만족을 안 한다. 이 식을 만족을 안 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를 만족하는 거는 우리가 선형 함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라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을 때 걔를 나눠서 각각을 풀어줄 수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한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가 얘가 0이 되는 해가 있고 얘가 0이 되는 해가 있어요. 둘이 따로 구해가지고 그게 얘의 해다 라고 얘기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얘는 변수 두 개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변수 하나에 대해 각각 풀면 되잖아요. 해를. 그러니까 이런 선형 문제라면은 각각의 해를 따로 구해서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 없이 비선형 문제예요. 그냥 얘는 0인 것만 구해요. x1, x2 구하기가 좀 어렵겠죠. 난감할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룰 많은 문제들이 선형 문제로 가정을 하거나 어떻게든 선형적인 그런 거를 끄집어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고 하나 좀 특별한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여기다 쓸게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함수를 한 번 더 돌려요. 대표적인 걸로 fx를 미분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뭐 gx는 그냥 놔둘게요. 이미 함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럼 fx 얘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보면은 선형인지 또 확인해 볼게요. 이거 만족하죠? 이 식. 그래서 미분도 선형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x에 대한 함수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한 가지 차원이 더 올라가서
미분 적분 문제도 선형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나 동력학 배울 때 이런 개념은 많이 들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항 안에 뭔가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그거 미분 밖으로 미분항들을 쪼개서 다룰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이걸로 바꿔서 다룰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형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데 sin x라는 함수 자체가 그 안에 여기 x가 뭐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비선형이라는 거지 sin x끼리 서로 더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항이라면은 걔네끼리 더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다룬 함수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걔는 선형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서 sin 함수 자체는 비선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수업에서 끝에 보면은 어떤 문제 해를 sin 함수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sin 함수 비선형이었는데 왜 선형 해 결과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sin x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걔가 하나의 해로 주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라지 x라고 해가지고 각각 구해주는 거지. 설명이 좀 이상한가? F라고 합시다. 대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x1이 sin x1으로 나오는 라지 x1이 sin x1으로 나오는 그런 물리 현상을 우리가 다루는 거죠. 우선 결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기본 내용은 다룬 적이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은 좀 설명을 조금 더 진행하고 그러면 할게요. 이게 조금 배운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걔를 선형화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항으로 쪼갤 수 있어서 서로 다른 항들의 합으로 전체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이제 좀 문제를 다루기 쉽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면파의 성질들을 우리가 구했을 때 분산 관계식이란 건 뭐냐면은 주기 파장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에 파도가 있으면 걔에 대해서 주기하고 파장은 반드시 1대1 대응이거든요. 그 관계식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게 수업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뭐 처음부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톡스 파형은 우리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추가로도 공부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비선형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면파인데 실제랑 좀 더 비슷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수면파는 이상화된 거고요.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고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복잡하게 풀어놓은 수면파에 가까운 거를 스톡스 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직접 다루진 않는 대신에 그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요. 시간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우리 수업에서 직접 할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위상 속도랑 군 속도는 파도가 전진하는 속도거든요. 위상 속도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 파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 속도예요. 실제 파의 형태가 파형이라고 합시다. 파의 형태가 전진하는 속도고 군 속도는 좀 개념이 애매한데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수면파 관련한 수업을 따로 듣는다면은 비슷한 그 파장들의 파도가 모여 있을 때 걔네들의 이 전체적인 그룹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위상 속도는 깨끗하게 하나의 파가 얘가 진행하는 속도라고 하면은 군 속도는 좀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을 때 이거 속도를 따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냥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수업에서 다루나? 아마 위상 속도만 얘기할 것 같아요. 군 속도는 저항 추진 문제에서는 잘 안 다루고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톡스 파형도 굳이 우리가 다루진 않고 분산 관계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조파 저항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수업에 이번 조파 저항 수업의 기본 내용이 될 겁니다. 영상 잠깐 잘랐다 할게요.